여러분, 소변기를 이용하다 보면 이런 문구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한 걸음만 앞으로, 한 발자국 앞으로,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죠? 이런 문구가 왜 붙어있는지 알아보니 소변기 주위에 소변이 튀어 화장실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이라는데 얼마나 튀길래 그러나 알아봤더니 미국 기준 5,600만 개의 소변기에서 매일 35만 리터의 소변이 바닥에 튄다는데요. 와, 이거 위생에도 안 좋고 청소하기도 여간 힘든 게 아닐 것 같은데 실제로 확인해보면 남자 화장실 청소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세요? 소변기요. 얼마나 자주 청소를 해야 되나요? 그 소변기 주위에? 4번 정도? 4번 정도. 4-5번. 매일 약품에서 매일 닦지 않으면 냄새나요. 소변 보면은 이게 여기서 튀어나와요. 그렇게 많이 튀어요? 네. 이렇게 튀잖아. 그게 훨씬 닦아야 되고. 그게 떨어져 있으면 계속 닦아요. 매일 닦죠. 매일 닦는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찌린내 같은 것들이 그럼 주로 거기에서 나는 걸까요? 거기서 나죠. 세제를 닦아도 한계가 있는 거고. 와, 이거 진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 문제를 물리를 이용해 해결했다고 하는 소변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 진짜 되는 걸까요? 저희 화장실 직접 갔다 왔잖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튀어 있던데요. 소변이 튀는 문제가 생각보다 꽤 있었어요. 소변기라는 게 발명된 지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다 똑같이 쓰는 건데 왜 이렇게 불편한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안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아무도 생각 안 하다니. 과학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한 연구자들이 계세요. 소변이 어떤 조건에서 튀더라. 그러니까 그 조건을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고 이러한 디자인의 소변기가 제안되었을 때 이러한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를 한 거죠. 아니 그러면 해결 방법이 있단 말씀이세요? 적어도 이 논문에 따르면요. 에이 그게 됐으면은 화장실에 깔려있는 거 다 바꾸고 전 세계 소변기 다 바꿨어야죠. 그게 진짜 되는 거 맞아요? 이 논문에서도 실제로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조명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도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액체가 튀는지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했어요. 먼저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이 소변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이 어떠한 각도로 임팩트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라는 가설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방법이 그 논문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논문이 밟아갔던 그 자취들 있잖아요. 네. 실험 과정들을 저희가 한번 쫓아가 보면서 정말로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소변기 만들어서요? 소변기 만들기 전에 전제 조건부터 맞는지 한번 보시죠. 물이 떨어질 때 물이 떨어지는 접촉면의 각도에 따라서 물이 얼마나 튀는지 어떻게 실험해 볼 수 있죠? 논문에서도 언급이 있죠. 논 스플래싱 크리티컬 앵글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좀 봐야겠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각도를 봐야겠죠. 지금 여기 삼각대 요거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판에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면 저희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통, 플라스크 놓고 위에서 물 떨어뜨리고 이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물이 튀는지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소변은 일반적으로 이게 서서 앞으로 싸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하게 되면 변수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른 요인들은 배제하고 각도만 보자 이겁니다. 이 각도는 어떻게 맞추시는 거예요? 이 장비는 지금 수평계거든요. 네. 이 수평계로 일단 얘 수평을 맞춰줄 겁니다. 그 다음에 30도, 60도를 작도를 해왔어요. 대고 그 각도들을 맞춰가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관찰해볼까요? 가보시죠. 하나, 둘, 셋. 오, 엄청 많이 튀네요. 잠깐만요. 좀 피해 있을게요. 오, 장난 아닌데요? 그거 분수대예요, 분수대. 지금 완전 지금 밖으로 다 튀고 있어요. 주변이 난리가 났어요. 청소 어머니들이 이렇게 맨날 바닥이 젖어 있고 튄다고 하시는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소변기가 제일 빡세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 찝찝해요.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일단 찝찝한 건 찝찝한 거고 다음 각도로 넘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일단 90도로 들어갔을 때 완전 많이 튀는 거 볼 수가 있었고요. 렌즈에서 튀었어요. 장난 아니네.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한 최소 1m는 되어 보이거든요. 한 120cm 정도. 예, 거의 120cm. 와, 120cm 거리를 물이 이렇게 튀어갔습니다. 와. 60도 각도로 입사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세팅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아까보다 한결 낮긴 한데 꽤 튀고 있긴 해요. 지금 제가 눈으로 봤을 때 한 절반은 덜 튀는 것 같은데요?
입사 각도를 살짝 기울이는 것만 해도 훨씬 좀 덜 튀게 만들 수가 있다. 확실히 이 네. 각도를 바꾸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오. 오케이. 자, 지금 보시면은 입사각 30도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오. 아니,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물줄기가 떨어지는데 완전히 지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덜 튀어요.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이 면을 따라서 흘러내려가죠. 한 35cm 정도? 오, 아까 전에 1m 20cm까지 튀었는데 이게 확실히 각도가 가팔라질수록 튀는 게 적어지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입사각에 따른 물의 튀임 정도를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그걸 반영해서 어떻게 소변기를 개선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이 곡선이 있습니다. 이 곡선이 앵무조개의 곡선과 닮아 있다고 해요. 앵무족이에요? 실제로 논문에 보면 이렇게 논문에 나와 있는 이 곡선 30도라고 되어 있는 이 곡선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그려진 겁니다. 여기를 댕금 자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쭉 잡아 늘리면 어느 각도로 들어와도 30도 이하로 임팩트가 되는 거죠. 토록 닿는 각도가 날카롭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실험했던 것처럼 이게 튀지 않고 흘러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설계한 게 뭐냐?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게 소변기예요? 네, 이게 구식.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는 녀석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소변기를 앵무족의 소변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뭔가 근데 폭이 훨씬 좁거든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게 진짜 될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직접 출력해서 만들어 보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를? 3D 프린터로. 원래 소변기는 근데 보통 자기로 만드는데. 그런데 3D 프린터로 만드는 거에 장점이 있잖아요. 빠르게 프로토타이핑하고 그거를 실제로 빠르게 구현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얻을 수 있죠. 아이디어를 발산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도구인 거죠. 와, 근데 저거 3D 프린터를 뽑으려고 하면 좀 한 세월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갖고 있는 장비가 있긴 해요. 바로 한번 프린팅하러 가보시죠.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출발! 6 뽑는구나? 그냥 딸깍하면 프린팅 되는 건데 습관적으로 출발할 뻔했어. 이 정도면 거의 우리 뭐 사무용 프린터랑 다를 바가 없는데? 3D 프린터로 네트워크로 출력을 하는 시대. 출력을 지금 다 끝냈고요. 이게 문제가 소변기 설계한 게 되게 크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에 출력이 안 되는구나. 그쵸? 일반적으로는 출력 사이즈가 이 정도 돼요. 이것도 되게 좋은 건데 네. 사이즈 보이세요? 와, 한 조각 이렇게 크단 말씀이세요? 그쵸? 저희 이번에 H2D라는 모델을 썼거든요. 벤브랩에서 새로 나온 프린터입니다. 근데 베드 사이즈, 출력 가능한 사이즈가 급이 달라요. 소변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저희가 다 프린트하고 이거 이제 다 이어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크게 나와주면 그런 품이 확 주는 거죠. 10조각으로 나눠 붙일 거를 3조각만 뽑아도 붙일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런 차이가 정말 품을 많이 줄여주고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조립하기 전에 먼저 전반적인 걸 보려고 한번 쌓아봤거든요. 네. 사이즈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앞에가 너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 논문에 봤던 거랑 좀 다르거든요. 이거를 쓴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네. 이렇게 접근을 할 거잖아요. 네. 다리가 이렇게 보통 안 벌어지지 않나요? 좀 자세히 웃기긴 하네요. 소변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깊거든요. 바닥에서 오히려 이게 튀어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자료를 다시 봤는데 네. 아마 이쪽을 제가 좀 잘못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설계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논문을 인쇄해서 여기에 단면도를 스케일을 따가지고 재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아니랬던 것 같아요. 이거를 뭐가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크게 인쇄를 해봤어요. 이 스케일들을 보니까 원본이랑 제가 설계했던 게 크게 차이가 났어요. 어떤 식으로요? 앞에 저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튀어나와 있었잖아요. 그쵸. 그 부분이 실제로 설계돼야 됐던 것보다 굉장히 좀 많이 튀어나온 상황이었어요. 이게 새로 만든 거, 이게 예전 거. 확 줄었네요. 높이도 줄고 폭도 줄고. 이 앞쪽 설계가 좀 문제가 있던 걸 개선을 했고 전반적으로 더 정밀하게 제가 측정을 할 수 있었어가지고 네. 반영해가지고 설계를 이렇게 수정을 한 겁니다. 훨씬 좀 현실적인 사이즈가 된 것 같아요. 좀 현실적이 됐죠. 네. 그래가지고 불안한 마음에 이번에는 논문 원작자한테 내가 설계한 게 맞냐라고 물어봤어요. 자오판이라는 분께 제가 맞게 재현을 했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Thanks for reaching out. What you did is very accurate. 정확하게 설계가 되었다 라고 확인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실수 없이 출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무조개 모양의 소변기를 직접 만들어서 실험해보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엄밀한 테스트를 위해서 일반적인 소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선한 게 있어야지 정확하게 비교가 되잖아요. 아, 그쵸. 대조군을 설정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표면도 사실은 실제로 이걸 만든다면 도자기로 만들게 될 텐데 하지만 그 조건은 어쨌든 동일해야 된다. 그러면 전통적인 방식의 소변기도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하고 동일한 도료를 뿌려가지고 준비돼야 정확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우와. 소변기가 뭔가 엄청 손이 많이 가네요. 퍼티지라고 샌딩하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드네요. 이제 이 형상을 완성을 하신 거죠? 그렇죠. 도색하기 전에 네. 이 면을 다듬는 작업을 한 겁니다. 부품이 정밀하게 출력이 됐지만 제가 이걸 붙이면서 접착제 두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실수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틀어지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메꿔주는 퍼티를 발랐습니다. 그 퍼티를 발라가지고 그 틈을 메워주고 그다음에 사포질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반듯하게 다듬는 거죠. 휴먼 에러를 휴먼을 갈아 넣어서 해결한다. 방수 도색제를 발라가지고 최대한 소변기와 비슷한 표면 상태를 만들어줄 겁니다. 아, 도색도 진짜 힘들구나. 이게 그냥 스프레이 이렇게 착착 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도자기에 버금가는 소변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실험하러 가면 되나요? 실험을 저희가 어떻게 하는데요? 물을 마시서 실제로 한다 해도 이게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일정하게 소변을 봐줄 장치가 필요하다고요. 그거를 근데 또 연구자들이 다 연구를 해놨어요. 해가지고 그 연구 자료들을 제가 조사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 우리가 노즐을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렇게나 그냥 노즐을 설계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이제 노즐의 형태학적 특징, 정확히는 요 도구의 형태학적 특징에 대한 논문이 있어요. 아, 요도의 노즐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근데 이 노즐이 그냥 동그랗게 생긴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호스로 물을 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요렇게 이제 슬롯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길이가 얼마냐 했었을 때 이게 10mm래요. 그리고 이 폭이 5mm.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즐의 길이 평균적으로 11.7cm니까 117mm. 그렇게 해가지고 노즐을 설계를 하면 굉장히 정확한 또 일정하게 실험할 수 있는 노즐을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이제 노즐의 길이를 해가지고 실험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노즐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노즐도 만들어야죠. 저희가 요도의 형태를 확인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시간당 얼마만큼 나오느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확인을 해보니까 22.5래요. 22.5ml/s. 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지 저희가 실험을 하죠. 어쨌든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와, 지금 앞에 있는 게 무슨 장치예요? 펌프입니다. 1% 단위로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직접 만드신 거예요? 사실 조립한 거죠. 아, 안에는 이제 이 펌프를 제어할 수 있는 요 페로랑 그 다음에 안에 파워 서플라이가 들어있죠. 오.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꼴꼴꼴꼴꼴꼴 나오는 상태에서 스타트. 지금 10초 동안 했잖아요. 거의 225에 근접하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부터 조금 뇌피셜인데 여기 보세요. 뭔가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남의 거는 모르지만 일단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좀 약하다? 그런가? 일단 그래가지고 제가 자료를 조금 더 찾아봤어요. 플로우 레이트랑 벨로시티 이 두 개를 알면 직경을 구할 수가 있어요. Q는 AV라고 해가지고 단면적과 속도를 곱하면 양이 나온다. 그래서 벨로시티가 얼마냐? 206cm/s. 그 다음에 플로우 레이트가 22.4ml/s. 아까랑 비슷하죠? 이걸 가지고 단면적을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훨씬 작은 값이 나오더라고요. 단면적이 10.8738mm².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었거든요. 아, 이 단면적을 다르게 두 개를 만드셨네요. 이거는 요도의 형상에 따라서 저희가 레퍼런스를 삼아서 만든 거고, 이거는 저희가 속도와 양을 가지고 단면적을 계산한 값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게 관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도 테스트를 그래서 해봤거든요. 네. 오?
아까보다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 단면적이 줄었으니까 그건 그런데 이것도 좀 이 정도면 센 거 아니에요? 최고치를 네.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약한 것 같아. 이게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둘 다 틀렸을 수도 있고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중 하나가 맞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좀 정확한 실험을 하려면은 일단 이 오줌부터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제가 튀능을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발사가 안 되면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럼 비뇨기과 선생님이면 좀 알지 않으실까요? 오. 표본도 많이 보셨을 거고 또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누구냐? 비뇨기과 의사다.